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형벌을 신설하거나 가중하는 형법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소급효 금지 원칙인데, 이때 소급효는 형벌에 대해서 적용되며 자유형이든 벌금형이든 주형이든 부가형이든 묻지 않는다. 처벌법규의 입법 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 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 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 사유나 소추 조건 또는 처벌 조각 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 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위임 입법에 관한 설명. 헌법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그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형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 요건은 처벌 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위헌범에 관한 설명.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추상적 위헌범에 해당한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추상적 위헌범에 해당한다.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자동차의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비록 자동차가 보행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고 보행자가 자동차의 급정거에 놀라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게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의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고의에 관한 설명.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 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 자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다. 임금 등 지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관한 인식과 구성요건 실현을 위한 의사를 의미하고, 형법 제13조에 의하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정당방위에 관한 설명. 정당방위에서 침해의 현재성이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한다.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방해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만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 형법 제16조의 규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그 링크 사이트 운영 도중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실행의 착수 시기에 관한 학설의 설명. 형식적 객관설은 행위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일부가 시작되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로 실행의 착수 시기를 인정하는 시점이 너무 늦어져 미수의 범위가 좁아진다는 비판이 있다. 실질적 객관설은 구성요건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하여 법익에 대한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킨 객관적 행위 시점에서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로 법익 침해에 직접적 위험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다. 주관설은 범죄란 범죄적 의사의 표현이므로 범죄 의사를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외부적 행위가 있을 때 또는 범위의 비약적 표동이 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로 가벌적 미수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 주관적 개별적 객관설은 행위자의 전체적 범행 계획에 비추어 구성요건 실현에 대한 직접적 행위가 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로 실행의 착수에 관한 객관설과 주관설의 단점을 제거하고 양설을 타협하기 위해 제시된 절충적인 견해이다.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자기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자기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업무상 배임죄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으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교사자가 정범에게 부작위에 의하여 범죄의 결의를 일으키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방조범에게 보증인 의무가 인정된다면 가능하다.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는 교사자가 정범에게 부작위에 나가도록 결의하게 함으로써 가능하고 부작위범에 대한 방조는 부작위하겠다는 부작위범의 결의를 강화하는 형태의 방조도 가능하다. 포괄일죄에 관한 설명. 집합범은 다수의 동종의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반복될 것이 당해 구성요건에서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를 말하며 집합법의 종류로는 영업범과 상습범이 있다. 접속범은 동일한 법익에 대하여 수개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불가분하게 접속하여 행하여지는 범행 형태로 같은 기회의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일죄로 평가된다. 결합범은 개별적으로 독립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가 결합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로 결합범 자체는 한 개의 범죄 완성을 위한 수개행위의 결합이고 수개행위의 불법 내용을 함께 평가하는 것이므로 포괄일죄가 된다.